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건 어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혼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집 한 채, 통장 몇 개,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그보다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남는 건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한때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걱정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보다 자식들이 더 바빠진 나이가 되었지요. 그리고 문득 이제는 저도 떠나는 연습을 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연습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제가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은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이처럼 따뜻하고도 묵직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지혜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같이 경로당 다니던 정숙 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급하게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전날까지도 우리 카톡방에 낙엽지는 가을이 좋아라고 사진을 올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실화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며칠 뒤 정숙 언니의 큰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였어요. 이모, 저희 엄마 서랍장이랑 서류함 정리하는데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장을 5개나 남겼는데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험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심지어 핸드폰 비밀번호도 몰랐어. 아무것도 열 수가 없더래요. 엄마가 뭐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이모, 저희 엄마가 갑자기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 말에 제가 뭐라 답했을까요? 정숙 언니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제가 더 잘 알기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언니, 애들 입에 뭐 들어가는 건 아끼지 않고 자기 입엔 맨날 김치 하나로 때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이들에게 떠나는 순간엔 마지막 선물 하나 준비해 놓지 못하고 간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떠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그 질문이 자꾸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자식 걱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없을 때 자식들이 겪게 될 혼란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내일도 있겠지 하며 하루를 넘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등본, 인감도장, 보험증서, 병원 기록, 은행 통장, 그리고 수첩에 적어둔 비밀번호들. 그걸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함에 넣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붙이고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죠. 나는 준비된 사람이 되자. 그것이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따뜻한 선물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건 돈이지. 죽기 전에 집 한 채, 예금 몇 푼이라도 남겨야 자식들이 고생 안 하지.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경제적인 도움은 분명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집, 좋은 교육은 해줬지만, 과연 좋은 죽음과 멋진 삶의 마무리는 보여줬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한 장씩 제 인생을 되짚는 일기를 씁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후회했고, 무엇을 사랑했는가? 어떤 순간이 정말 행복했는가? 이걸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무엇을 두려워했고, 어떤 순간에 웃었는지,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유산 아닐까요? 돈은 언젠가 쓰면 사라집니다. 부동산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엄마는 늘 이런 말을 했지.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어. 이런 기억은 자식의 판단의 뿌리가 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됩니다. 언젠가 작은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사람을 대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말입니다. 그 애도 어느 순간 제 삶을 본받고 싶어졌다는 뜻이었을 테니까요. 부모가 남긴 기록은 자식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꺼내보게 되는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려 하기보다 엄마라는 사람의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제 어릴 적 사진, 결혼식 앨범, 아이들 낳고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일기장 한 권, 그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값진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 그 안에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히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너희에게. 이 편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이 우연이든 일부러든 어딘가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 글을 읽으며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혹은 조용히 침묵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글이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 글을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을 떠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남긴단다. 엄마는 너를 낳은 그날부터 너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울음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때론 부족했고, 때론 서툴렀지만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 엄마의 말, 엄마의 눈빛, 그리고 엄마의 삶이 그대로 살아있을 테니까. 무너질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다시 일어날 때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그리고 부디 엄마가 그랬듯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그런 말만 했지. 널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아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떠난 다음에라도 이 진심이 아이들 마음에 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랑을 말로 다 하지 못했다면 떠난 후라도 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편지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남긴 마음의 유산입니다. 돈도 땅도 유물도 아니지만 평생 가슴속에 남는 선물이 될 겁니다. 마음의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갑자기 쓰러진다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생각에 얼마 전 보건소에서 열린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교육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엔 저처럼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는 진지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가족이 대신 결정하게 되면 자식들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엄마를 살렸어야 했나? 아버지는 그걸 원하셨을까? 그 혼란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본인의 의사를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의료 조치, 나의 뜻, 그리고 그 결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사랑의 문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언장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 공증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자필로 또박또박 재산 내역, 상속자,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적었습니다. 이 재산은 너희를 통제하려는 도구가 아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툼은 하지 말고 서로를 가장 사랑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나누길 바란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는 마지막 정리함이라는 라벨을 붙인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보험증권, 각종 계좌 목록과 비밀번호 정리표,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 화장, 장지 등, 수의 사진, 유골함 구매처, 중요한 사람들 연락처 목록, 그리고 딱 한 장, 자필로 쓴 손편지. 이걸 정리하는 과정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수없이 희생합니다. 그런데 막상 떠날 준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준비는 남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선물입니다. 처음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왠지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불길하다. 자식들 걱정시키면 안 된다. 난 아직 멀었어. 같은 생각들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말할 수 있어야 자식들이 진짜로 삶을 배울 수 있다. 자식들은 늘 부모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안 늙어. 아버지는 아무 일 없어야 해. 그런 기대 속에서 정작 부모의 허약함, 두려움, 그리고 준비는 받아들이지 못한 제 성인이 되지요. 그러다 부모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세상을 떠나면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그들은 슬픔에 앞서 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없을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때 놀라지 말고 엄마가 미리 정리해 놓은 거 있단다. 괜히 병원비에 매달리지 말고 엄마 뜻대로 해줘. 처음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던 아이들도 이젠 차분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대화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더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의 역할도 조용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서로를 탓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또 누군가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부모는 자식에게 단지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식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언젠가 그들도 부모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말할 줄 아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존엄한 인간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순리이고, 남겨진 사람들의 몫은 그 이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별보다 더 힘든 건 정리되지 않은 남겨진 삶이라는 겁니다. 정숙 언니가 떠난 후 그 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남긴 옷 하나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문을 열 때마다 아직 거기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이 겪는 슬픔은 그리움만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짐들, 모호한 경제 상황, 명확하지 않은 장례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 나는 엄마의 뜻대로 했을까 하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그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해놓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 답은 준비였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쓰지 않는 옷, 오래된 책, 이미 의미가 흐려진 소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너희는 더는 이 집에서 울지 않았으면 해. 이 집이 너희에게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엄마의 온기가 머물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하나 제 인생의 조각들을 정리하고 정성껏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어떤 날엔 아이들 이름을 붙인 상자를 만들어 사진, 편지, 유년 시절의 물건을 넣었어요. 언젠가 그들이 꺼내볼 때 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들의 가슴을 감싸주기를 바라면서요. 자식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부모가 떠난 그 이후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엄마는 어떤 선택을 원했을까? 들 혼자 고민해야 하는 순간들. 그 순간을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닿지 않고 지금 쓰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식의 삶을 덜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의 마음에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겁니다. 제가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건 단지 등기부등본도 아니고 통장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온전히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들어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자서전처럼 글을 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나는 8살 때 외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이런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고 20살엔 연탄불 앞에서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되짚어 가다 보면 마치 내 삶을 작은 영화처럼 편집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건 출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자식에게 밥 먹었니?
늦지 마라 이런 말만 해왔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대로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작은 노트 한 권, 혹은 핸드폰에 음성 녹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날엔 손편지도 씁니다. 편지는 더 오래 가더군요. 글씨는 삐뚤고 손이 떨려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 딸, 너 웃을 때 눈꼬리 올라가는 거 엄마는 참 좋아했단다. 그 웃음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예쁜 장면이었어. 이런 문장 하나가 자식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 편지도 남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그저 이야기하세요. 얘야, 엄마는 지금 이 나이에 햇살이 이렇게 좋은 게 감사하단다. 너랑 산책하고 싶었던 날이 많았는데 다 말하지 못했구나. 사랑한다. 언제나 너를 믿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내 얼굴을 아이들은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랑의 흔적이 되겠지요. 한 지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USB에 저장된 그 영상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지금도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서 슬프면서도 위로가 돼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하고 써두고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한 사람의 삶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돈보다 유산보다 오래 남는 부모의 진짜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건 떠나는 그날 집안에 아무도 없고 내 사진 하나 찾지 못한 채 허겁지겁 장례식만 치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단지 통장 잔고나 부동산 목록으로만 남는다면 그건 너무 서운한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족을 자주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말에 함께 먹는 집밥 한 끼, 작은 손주 생일 잔치, 여름날의 짧은 피서, 그런 날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메모장에 간단한 기록도 써둡니다. 2024년 8월 3일, 큰손자 민수가 수박을 혼자 반통을 먹었다. 그 모습에 다들 배꼽 빠지게 웃었지. 그런 기록들이 훗날 남겨진 이들에게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구나라는 마음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기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면 그건 나중에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한 번은 작은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어릴 때 우리 이불 속에서 무슨 얘기 많이 했는지 기억나요? 엄마가 항상 나한테 말했잖아요. 넌 세상에서 제일 웃음 예쁜 아이야 그 말 때문에. 지금도 힘든 날엔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 뻔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흘려보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삶의 버팀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부모가 남겨주는 말과 기억은 자식의 가슴 속에 깊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립니다. 돈이나 재산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억이 자식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모이면 그저 한마디라도 이렇게 말해주길. 우리 엄마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엄마랑 먹던 된장찌개가 생각나. 엄마 말처럼 서로 너무 멀어지지 말자.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말 하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은 충분히 따뜻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도 병든 이후에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점점 낯설어지고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고 병원 약 봉투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슬며시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 그래서 저는 내가 병든 이후의 삶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항암치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연장할 순 있어도 내 존엄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이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는 노후 돌봄 계획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자식이 나를 돌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요양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연계기관, 혼자 있을 때 필요한 응급, 호출 시스템 등 정보들을 하나하나 챙겨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더니 처음엔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불편해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까지도 스스로 살아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근데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준비해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된 순간의 눈물이었어요. 삶을 마무리하는 일은 슬픈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가장 품위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자식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먼저 정리하며 내 마지막 순간에도 나답게 떠날 수 있도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마지막 선물 아닐까요? 문득 작은 서랍 속에서 몇 년 전에 써두었던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마음 정리 겸 써보자며 적었던 글이었죠. 그런데 다시 꺼내보니 참 다행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말로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 인색하거든요.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밥은 챙겨 먹었니? 조심해라. 괜히 말썽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은 수도 없이 하면서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참 행복했다. 이런 말은 왜 그리도 아껴왔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편지를 씁니다. 자식에게 남길 단 한 줄의 진심이라도 남기기 위해. 우리 아들, 엄마가 제일 고마웠던 날은 내가 힘든 날에도 엄마한테 웃으며 전화하던 그날이란다. 엄마는 그 웃음에서 참 많은 힘을 얻었어. 우리 딸, 늘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엄마 집 문을 열고 밥 있어?
하던 그 말. 엄마는 그게 제일 좋았단다. 집에 누군가 온다는 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 그런 이야기들이 자식의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민망하거나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가 예전에 써준 쪽지요. 지갑에 아직 넣고 다녀요. 힘들 땐 엄마한테 와라 내가 밥 해줄게. 그 말이 나한테는 진짜 큰 버팀목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말을 아끼지 말자. 표현을 미루지 말자.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시간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자.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장의 손편지가 자식의 서랍 속에서 수십 년간 간직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전해진 손편지 하나가 삶에 지친 어느 날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부모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자식에게 남은 평생 동안 그를 보호해주는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큰아들이 조심스레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요즘 들어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사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마음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엄마니까 그럴 수 있지. 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한 분이야. 부모는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단함이 숨어 있는지 자식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작은 딸은 어느 날 제가 남긴 짧은 손편지를 읽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런 말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게 말하려고 하면 목이 막히고 괜히 울컥해서 못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도 엄마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닌 안도감이었죠.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비로소 아이들 마음에 닿았다는 확신. 그 따뜻한 연결이 이제야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 사실 우리는 늘 자식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느라 나도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해받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고요. 그 진심이 뒤늦게라도 전해진다면, 그리고 자식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마무리는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조금씩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파수가 조금만 틀어져도 잡음이 생기고 소리가 왜곡되죠. 하지만 한번 맞춰보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또렷이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맞춰진 순간 관계는 회복됩니다. 마침내 나는 혼자만 바라보던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선물은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주고 또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밥그릇을 먼저 챙기느라 제 밥은 늘 식었고 아이들 입을 옷을 고르느라 저는 해마다 입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지켜낸 나 자신이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는 거요. 돈이나 물건이 아닌 내가 걸어온 삶의 흔적, 내가 품었던 가치관, 그리고 끝까지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태도, 그 모든 것이 내 자식의 뿌리가 되고 그들이 삶을 헤쳐나갈 때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자식들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참 단단한 분이셨어. 아버지처럼 나도 노년을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분의 마지막까지 참 멋졌어. 그 말이면 제 삶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문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 파문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채널 가지 많은 나무는 삶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걷는 공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진심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고민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고요한 마음에도 따뜻한 꽃이 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마지막까지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